2024년 유럽 의회 선거 결과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우파의 압도적 승리는 전 세계에 강력한 변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에서 20개 나라에서 우파가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좌파들이 성지로 여기고 있는 북유럽 스칸다비니아 반도에 있는 삼인주의 국가들이 일제히 우파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좌파들에게는 큰 충격이 될 것이고 공공선을 추구하고 있는 삼인주의자 한동훈에게도 빈 깡통을 증명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4.10 총선 결과는 부정선거와 한동훈의 선거 전략 실패로 참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 주요 국가에서 우파 정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특히 유럽 연합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사실상 유럽 연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도를 표방했던 메르켈 총리가 떠난 이후에 이제 강력한 우파 정당이 독일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독일에 이어서 프랑스에서도 우경화 현상이 주목할 만합니다. 프랑스는 18세기 대혁명 이후에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와 군중 심리가 주도하고 있는 좌파 성향이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좌파적 성향에 기반한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프랑스는 우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 정치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합 대표 조르당 바르델라라는 현재 28살입니다. 정치하기 위해서 대학 중퇴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프랑스 국민연합은 22석에서 30석으로 의석수가 늘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확고한 제1당의 위치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바르델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인 마린 르펜의 후계자라고 합니다. 마린 르펜은 이전 국민연합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반이민 정책과 국가 주권을 강화하고 프랑스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강력한 보수 우파적 가치를 표방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지금 구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정치의 지형은 이와 같이 우파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27개 국가 중에서 좌파가 승리한 나라는 고작 7개 나라. 포르투갈,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7개 나라뿐입니다. 나머지 20개 나라는 모두 우파가 승리했습니다. 특히 한국 좌파들의 성지로 추앙받고 찬양받아왔던 북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의 염증을 느끼고 모두 우파 정당을 선택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스웨덴에서는 42.9%, 덴마크 46.2%, 핀란드 42.9%, 노르웨이에서는 42.1%를 차지해서 모두 우파 정당이 압도적으로 제1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경화 현상은 북유럽 국가들이 삼인주의 정책을 축소하는 대신에 자유주의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특히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진성 보수 우파를 추방해버리고 골수 좌파들을 불러들여서 사회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 정당에서
사회주의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예찬, 도태우에게 공천을 했다가 취소하고 인천시당 위원장에게 5.18과 관련해서 당원권을 박탈한 행위들은 이미 보수정당으로서의 참패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제가 한동훈을 빈 깡통이라 부르는 이유는 한동훈에게 지도자로서 시대정신과 자유주의 철학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총선 참패 모든 책임을 대통령실에 전가하고 있는 모습에서 세계 중추 국가를 이끌 수 있는 리더의 자질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 우파 정당이 압승한 것은 글로벌 정치 지형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는데 한국은 전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를 주도하는 사상이 자유주의 사상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이 시대 조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집에 빠져서 공공선을 강조하고 좌파들에게 둘러싸여서 거대한 세계사적 흐름을 거역하면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럽 선거에서 우파가 압승했고 또 미국에서 트럼프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물결은 다시 신자유주의로 회귀하고 보수주의, 자유주의의 가치가 세계를 주도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의회 선거에서 기존 정당에 대한 환멸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파 정당들이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국민과 국가의 주권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거 결과가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은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5.18과 관련해서 비판 신문을 돌렸다는 이유 하나로 당원에서 추방했습니다. 강력한 우파 가치를 추구하고 있던 장예찬, 도태우 후보를 추천해서 배제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함은경, 김경률, 김예지, 김지아 같은 좌파 성향의 전사들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보수우파 정당의 모습입니다. 유럽은 우측으로 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한동훈의 정당은 좌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참혹한 총선 참패를 겪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개인의 자유에 기반한 전통적 가치, 자생적 질서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물결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수우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변화의 물결을 거부하고 구태한 세력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선거 결과는 부정선거와 한동훈의 선거 전략 실패로 인해서 참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책임져야 할 한동훈은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30년 전의 법률 지식에 매몰된 사람은 시대의 흐름의 변화를 읽지 못합니다. 한동훈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은 이번 유럽 선거를 통해서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시정연은 부패하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을 무한히 지지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